전 박경근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경기 자매 대결로 본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이었죠. 네, 김다영 선수가 평소 많이 볼 수 없었던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역시 김채영 선수가 언니의 무서움을 선보이면서 승리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대국도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국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국자 확인해 보시죠.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한국기원과 K바둑이 주최 주관합니다. 자, 8강 토너먼트고요. 패자조가 있습니다. 결승은 3번기로 진행됩니다. 네, 대국 규정은 본선부터는 각자 1시간에 추가 시간 30초 피셔 방식이고요. 상금은 500만 원씩 증액된 우승 4천만 원, 준우승 2천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집니다. 잠깐. 대진표입니다. 우선 승자조 한 판부터 보겠습니다. 자,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 일단 빅매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자, 김주아 선수와 스미레 선수의 대결, 그리고 이미 벌어진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결,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릴 김혜민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우선 최정, 오유진 빅매치죠. 네, 항상 최고의 흥행을 자랑하는 빅매치인데 이 대결 역시나 기대가 되고요. 김주와 스미레 이 신예 선수들 간의 대결도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역시나 기대되는 매치업입니다. 스미레 선수가 강자에게도 잘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데 최근에도 이슬주 선수에게 패하면서 신예 선수들끼리의 대결도 정말 재밌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신예 선수들 간의 대결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눈길이 가고요. 어제 펼쳐졌던 이 자매 대결, 김채영, 김다영 대결에서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먼저 4강에 선착을 했고요. 김혜민, 김은지 이 두 선수 간의 승자가 김채영 선수와 만나게 됐고 패자는 패자조로 밀려난 김다영 선수와의 대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입니다. 김은지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선수 비교표입니다. 김은지 선수는 2007년생, 2020년에 입단했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1986년생, 1999년에 입단했습니다. 자, 두 선수 8판을 만났습니다. 김은지 선수 기준 5승 3패입니다. 네, 이 두 선수 출생 연도와 입단 연도가 전부 21년 차이가 나네요. 정말 꽤 차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 전적을 보시면은 현재 8판을 둬서 김은지 선수가 5판을 가져갔습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김은지 구단이 두 차례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이 김혜민 선수에게 좀 더 앞서 나가는 흐름인데 김혜민 선수는 항상 이 누구에게나 한 칼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 대결 쉽사리 예상하기는 역시나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두 선수 모두 입단 연도와 출생 연도가 21년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은지 선수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김혜민 선수가 사실은 원조 천재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김혜민 선수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그 재능을 인정을 받아왔던 선수다 보니까 새삼 다시 또 입단 정말 빨리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재능과 재능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이 두 선수의 대국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김은지 선수의 장점은 초중반이 보통의 선수들보다 확실히 강합니다. 반면에 김혜민 선수는 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끈함이 장점인데요. 그간 이 펼쳐졌던 이 두 선수의 대결 흐름을 봤을 때 항상 생각 이상으로 치열했던 바둑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대결도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치열한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닥터지 본선 첫 판, 지금부터 대국장에서 함께 하시죠. 이번엔 닥터지는 아쉽게 준우승했지만 내년에는 제가 다시 도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일단 결승까지 가는 게 목표고요. 일단 패자조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두겠습니다. 사실 본선 멤버인 만큼 저보다 더 강한 기사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열심히 해서 한 방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가 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구단과 김은지 구단의 대국입니다. 김은지 구단입니다. 6월 여자 랭킹 2위, 최근 10경기는 7승 3패, 그리고 닥터지 2023년에 벌어졌던 대회에서 최정 선수와 정말 재밌었던 매치업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기대회에서 이 최정 선수의 결승전 정말 볼만한 결승전 대결이었는데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고요. 최근 이 김은지 선수의 실력은 그야말로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김혜민 선수입니다. 6월 여자 랭킹 7위, 최근 10경기는 7승 3패. 그런데 김혜민 선수가 이제 모든 기전에서 두루두루 성적을 내는데 이 닥터집의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처음으로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간 이 닥터집에서는 인연이 잘 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때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그런 만큼 더더욱 또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민 선수 준비도 많이 하고 나왔을 텐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선수가 대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일찌감치 와서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두 선수들마다 도착 시간이 좀 다른데 두 선수는 일찍 와서 눈을 감고 대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는 좀 눈을 감고 차분하게 명상을 했고 김은지 선수는 바둑판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초반 포석에 대한 구상도 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국 개시가 선언됐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한 번으로 시작됩니다. 자, 닥터집의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30초 피셔 방식입니다. 본선은 1시간에 30초 피셔입니다. 네, 예선에서는 각자 30분 추가 시간 30초 피셔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본선이 제한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이번 전기자는 남은 추가 구소입니다. 다음 전기자는 동부대원 초반은 아무래도 김은지 선수가 또 워낙에 연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김혜민 선수도 이 초반부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 또 그런 걸 너무 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번 초반에 전기자는 형세가 또 좋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다음 전기자는 그래서 남한생활체육관입니다. 그 중간을 잘 찾아가야 될 텐데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또 초반이 워낙 좋아서 계속해서 좀 경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가 입단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9년에 입단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고요. 바둑의 수법의 변화도 있었는데 꾸준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체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말 좀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생각해보면 99년도가 제가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해인데 그 해부터 이제 프로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껏 이 여류기사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 정상권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오랫동안 좀 초읽기 대국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김혜민 선수는 피셔 방식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면은 항상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선수들이 롱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역시 또 여자 바둑계에서 김혜민 선수가 이 바둑 성향 자체가 워낙에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은지 선수야 워낙에 또 술기가 강하고 전투 바둑도 능하고 하지만 김혜민 선수는 사실 그렇게까지 전투를 선호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선수자는 한 수라도 삐끗하는 순간 바둑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그런 그간의 대결 흐름을 당연히 의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고요. 누가 내릴라? 이 김은지 선수는 최근 들어서 이 여자 바둑 정상권에 있는 기사들 탑5 안에 있는 선수들한테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정 선수부터 시작해서 조승아 선수, 이 김채영, 오유진 선수 이 4명의 선수에게 전부 다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언니들이죠. 조혜연 구단이나 이 대국하고 있는 김혜민 구단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기세가 좋은 김다영 5단이나 이런 좀 또 정상권 바로 아래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또 종종 패배하고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이런 선수들 상대할 때 더더욱 좀 경계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이제 대국을 하다 보면 베테랑 선수들과 신예 선수들이 구사하는 수법이 좀 선호하는 수법이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김은지 선수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또 김혜민 선수가 또 예선 결승 대국을 승리를 하고 그때 당시에 본인은 인공지능 공부를 시간을 많이 들이진 못하고 있지만 예전 수법들이 또 어린 신예들이 본인을 상대할 때 좀 부담을 갖는 것 같다라고 또 밝힌 바 있듯이 본인이 굳이 이 인공지능 수법을 이렇게 막 구사하지 않더라도 본연의 실력이 또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이제 예선 결승에서 이정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본인의 바둑을 옛날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따로 김혜민 선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인공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면 우리 감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호하게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좀 현재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판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간 또 워낙 긴 시간 이렇게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나 버릇들을 쉽게 고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충분히 그 이전의 수법들을 구사하면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이번 선수자는 김혜민 선수는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이제 닥터지 이전에 후반배인 때도 이제 본선 진출을 못했는데요. 자, 이번 2024년에 처음으로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는 지난 대회 준우승자입니다. 최정 선수와의 결승 매치업 지켜보면서도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 어떤 때보다 정말 맹렬한 기세로 최정 구단에게 도전을 해가는 모습이었고요. 최정 구단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결국 다시 또 지켜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더더욱 이 김은지 선수는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강할 겁니다. 김은지 선수는 결승까지는 반드시 가겠다. 패자조에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은지 선수가 전기대회에서도 본선에서 첫 판부터 지면서 일찍이 패자조로 밀렸었거든요. 결국에 다시 또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패자조로 밀려나면 물론 한 번 더 기회는 있어도 많이 힘들어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김은지 선수 뭐 역시나 패자조로 밀려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고요. 항상 보면은 이 닥터지배가 본선까지 이름을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오유진 선수도 그렇고 꼭 본선 시드는 일단 확보를 하고 싶다는 각오를 많이들 밝혔어요. 선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번 닥터지배입니다. 그런데 좌상 쪽이요. 눈목자 굳히면서 붙이고 끊었거든요. 이것도 좀 정해진 정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진행도 역시나 이번 경기장은 실전처럼 대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이죠. 근데 이렇게 두면서 백이 끊고 네, 이렇게 잡게 되면 이곳을 젖혀서 이 흑돌 2점을 사석으로 버리되 이 상변 쪽에서 다시 자세를 잡아가는 진행이 또 종종 많이 등장합니다. 하차입니다. 하차입니다. 자, 여기서 흑이 젖히면은 백이 끊는 순간 A, B 맛보기가 되죠. 이 백돌 2점이 잡히는 것과 이 한 점 빵따냄 당하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백이 간결하게 잡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아두게 되면은 흑이 이번 그 단수를 쳐서 중간 사거리입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수법도 있고요. 앞선대 입구입니다. 안전을 위해 일단 젖혀가죠. 다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당장 흑이 수를 내려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끊고 단수 치고 여길 밀어가게 되면 흑도 양쪽이 다 걸리는 모습이어서 많이 바빠지죠. 그래서 백이 단수 칠 때 흑이 당장 수를 내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수를 치고 지키거나 그냥 손을 또 빼는 것도 있어요. 자체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됐다고 봐서 손을 빼는 것도 있고 지켜두더라도 한 수 가치는 어느 정도 있겠죠. 가만히 이어서 지켜둡니다. 네, 이어서 둔 것은 백이 때리면은 좀 더 이렇게 이곳에서 모양을 펼쳐 가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백이 때려둘 수도 있고 이곳을 젖혀 이을 수도 있어요. 젖혀 있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귀의 맛을 지키는 의미가 있죠. 좀 더 실리적인 수라고 볼 수 있는데 김혜민 선수는 두텁게 때려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일단 백이 거북등 자세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잘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생각해보시면 백이 애초에 이 방향으로 소목이 있었고 한번 굳힌 상황이었죠. 근데 이 형태를 유심히 보시면 백이 애초에 소목이 이곳으로 향해 있고 흑이 이렇게 걸쳐서 정석이 진행된 것과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백이 먼저 소목에서 하나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석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흑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진행은 서로 크게 불만이 없다라고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흑이 상변 쪽에 모양을 펼쳤고요. 백은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우상귀 혹은 우하귀로 향할 것 같고요. 좌변도 물론 백이 한 수 두면은 좌변에서 어느 정도 집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좌하 쪽과 좌상 쪽 전부 다 워낙에 두터운 형태다 보니까 백이 지금 한 수 두는 게 중복에 가까운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지 않더라도 흑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정도로 두텁기 때문에
지금 손 자체가 좌변으로 향하기보다는 우상기 혹은 우하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향한다면 뭐 걸치는 것도 떠올릴 수 있고 3-3 침투는 역시나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정확하게 우상 쪽 3-3 들어갑니다. 날일자로 덮어 씌워갔고요. 최근에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보다 보면 워낙에 이 선수가 또 화점에 두는 것 자체를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3-3 침투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갑니다. 백이 붙이게 되면 맞고 치받아서 또 복잡한 진행이 나오는데 그 정석에 한해서는 김은지 선수가 또 최고로 연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요. 대부분 저렇게 날일자로 씌워가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흙이 전부 다 늘어서 받아두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늘어서 받아두는 경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석은 아니죠. 흙이 늘어두는 수로는 손 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늘어두는 게 가장 좀 급한 자리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늘어둠으로써 상변의 모양이 커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변과 우하 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급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흙이 이 자리를 제외하고 다른 곳을 둔다면 급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자리는 없어요. 좌변 침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이 양쪽 모두 워낙 두텁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해서 백한테 위협을 전혀 가할 수 없고요. 오히려 들어와서 백한테 공격을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급한 자리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자, 흙은 다 튼튼하게 늘어두었습니다. 백이 좌측에 네, 벌려두는 것이 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 5선이나 6선 정도까지 지키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충분히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정도 수로는 이 백이 양쪽 모두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집 짓는 건 만족스러운 정도의 선은 아니고요. 잠깐 제가 인공지능 확인하니까 이곳이 있었어요. 이게 말씀해주신 6선이죠. 근데 이런 감각도 역시 인공지능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지 떠오를 만한 그런 곳입니다. 김혜민 선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모양을 펼쳐 나갔고요. 또 저 자리 놓이니까 흙의 모양도 좀 축소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두지 않는다면 반대로 흙돌이 놓였을 때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놓인 것과 보면은 시각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민 선수는 지금 이 자리 배세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뒀어요. 백돌이 여기까지 놓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런 곳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흙도 내가 이제는 좀 침투를 감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여기 들어가면 백이 씌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잡힐 만한 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흙이 하나 모양 펼쳐놓고 좌변으로 또 향하면 잡힐 만한 돌은 아니죠. 근데 언젠가는 좀 시달릴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여기 치중 가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항상 이 귀의 형태는 백이 젖히고 호구 치면은 일반적으로 받아주잖아요. 백돌이 이곳까지 위치해 있으면은 정말 좀 어느 정도 시달리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들어와서 백진영을 전부 다 깬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어느 정도 잃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손익 계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좌변을 백이 한 수 더 둔다 해도 한 수로 이 경계가 전부 다 집은 아니거든요, 사실. 당연히 어느 정도 활용 여지도 있겠고
침투를 해도 맛은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흙이 이런 곳 보서 멀찍이서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내 모양을 키우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방향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당장에 이 우아기는 물론 하나 굳히면 큰 자리기는 할 텐데 급한 자리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백이 계속해서 이런 자리 도가면서 은근히 상변 쪽에 위협을 가하면서 좌변의 발전성을 키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지금 우아 쪽으로 향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아예 이 선을 막아버립니다. 정말 의외의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자리가 또 큰 자리기는 해요. 여길 막아서 백이 우상기를 물론 손을 빼도 잡히는 형태는 아니지만 흙이 이곳을 젖혀 있게 되면 백은 내려서서 살아야 되고요. 이 순간 상변 쪽도 힘이 좋아지고 백의 이 귀집도 줄어들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가 막혀 있으면 추후 우변에서 또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흙이 막았을 때 백이 당장 젖혀 있게 되면 부분적으로 집으론 큰데 흙이 받아줘서 악수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손을 돌리고 이 교환이 이득이라고 보고 그때 다시 우아를 굳혀갈 수도 있습니다. 노리실 때는 자리에 끄고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우아를 이렇게 굳혀갈 때는 확실히 여기가 막혀 있는 게 집으로도 큰 차이죠. 그냥 굳혔다가는 백이 이런 자리 바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생각도 안 하고 노타임으로 밀 수도 있거든요. 이 교환 하나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기 때문에. 이번 정류장은 강화춘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세화 1사무소입니다. This governs from elementary school. 백도 젖혀 이어서 받아줍니다. 보통의 경우는 백이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흙이 받아두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아요. 받지 않게 되면은 백이 알기 쉽게 여기하나 선수하고 이렇게 침투를 감행하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씌워가면은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기 상변 깨지는 게 아주 크지만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인공지능도 지금 손을 빼고 우아 쪽으로 향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자리 6선으로 들어가네요. 뭔가 이거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백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자체로 좀 폭을 줄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굳히는 게 좀 더 낫다, 정교하다고 보고 있었고요. 두 선수가 일단 좌측을 결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가흥동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지동입니다. 판 짜임새가 어느 정도 좀 모양 바둑으로 짜여졌어요. 뭐 형세 판단하기도 이런 바둑은 좀 편한 느낌도 있어요. 좌 흙집과 우상 백집이 비슷하고 좌상 백집과 우아 흙집은 뭐 당장은 당연히 백이 좀 더 좋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 우변 상변의 발전성과 이 좌변의